절대값 너무 쉽고 벗겨내야지.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사용이 되지만 아주 드물게 이렇게 문제가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좋아?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요 녀석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아 라는 유형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모두 가능해야 돼요. 대부분은 절대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서 그냥 제곱으로 바뀌지만 요런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 요 절대값이 1차식에 나왔는데 얘가 x제곱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풀라는 의미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a는 절대값 마이너스 a다 라고 나왔지. 이 녀석은요 역방향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 즉, 절대값 안에 막 마이너스 막 이런 게 나오면 우리 기분이 좀 불편하잖아. 절대값도 어려운데 마이너스까지 붙었어. 그럴 때 그 마이너스는 절대값 안에서 그냥 가볍게 없애버려도 전혀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번 공식은 주로 절대값을 붙여서 좀 어렵게 보이는 녀석을 그냥 가볍게 절대값 a로 바꿀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a는 b야. 절대값 벗겨내면 a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볼까요? 절대값 a는 3이다 라는 요런 식이 있어요. 자, 이때 요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3이 들어가도 절대값 3은 3 맞죠? 하지만 마이너스 3이 들어갔어.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와우 a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고 푸는 게 바로 3번의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4번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런 구조의 식이 나왔어. 절대값 벗겨냈습니다. a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b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b예요. 자, 이걸 보고 선생님 위에 식하고 똑같나요? 예,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스토리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나온 녀석인지 그 과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라는 등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절대값 벗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어떤 스킬을 발휘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양변 제곱해주면 요런 식으로 양변 제곱해주면 요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우리 뭐 배웠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얘는 a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우리는 요런 걸요 a,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2차 방정식 풀려면 우리 뭐 해주라 그랬어?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그런데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라는 애가 나와줘야 되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인수분해합니다. a-b, a 플러스 b는 0. 그러므로 얘 곱하기 얘에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거나 혹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네. 즉 a가 b가 되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녀석을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런 결과를 내요. 그래서 나온 결과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b다. 요거는 어떻게? 앞이 복잡해, 뒤가 복잡해? 앞이 복잡해요. 그래서 요런 녀석을 요렇게 바꿀 때 종종 사용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은 양수와 기호지. 그러므로 아무리 작아도 0일 거예요. a가 0일 때만 0이고 a가 양수나 음수가 될 때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절대값 a는 무조건 0 이상이다. 자, 여기까지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루트 a의 제곱은 항상 뭐로 바꿔놓고 푼다? 절대값
A로 바꿔놓고 푼다.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 있는 개념 중에서 선생님이요 2번 개념과 5번 개념을 합쳐 보려고 합니다. 즉 뭐냐? 절대값 마이너스 A, 절대값 B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우리 그냥 얘 뭐라고 바꿔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작! 절대값 A, B로 그냥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2번 개념과 5번 개념의 합체다.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절대값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 수학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절대값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진짜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야 P는 절대값 x 플러스 3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4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있어. 이 P식을 정리해봐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요런 식 보면 어머 동류한끼리 정리해야 돼 라고 푸는데 얘는 동류한끼리 정리하기 앞서서 절대값부터 벗겨내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자.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 두 글자 뭐 되겠습니까? 분류예요.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에는요 분류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고 방법이 기본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절대값 4개 나와 있죠? 자, 우선 수직선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어요. 자, 예,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1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4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5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몇 가지로 영역이 나눠졌습니까? 5가지. 근데 선생님 이런 학생 본 적 있다? 잘 보세요. 절대값 x-3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분류를 하랬더니 잘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3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이래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냐. 이건 수직선이기 때문에 대수비교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위치는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냥 지멋대로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쭉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번호를 붙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나는 이렇게 5개로 분류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요. 자, 그러면 1번 제일 첫 번째 x는 5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x가 5 이상일 때 p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은요 항상 0보다 크냐 작냐 그것만 따져서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9, 9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 5보다 큰 수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해. 몇 대입할 건데? 6. 예, 너무 소심해요. 자, 선생님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는 수 중에 집어넣기 제일 좋은 수는 누구? 0이에요. 1과 4 사이에 집어넣기 좋은 수는 뭐 2 이런 게 좋을 겁니다. 3보다는 우리 작은 수가 좋잖아. 그리고 4하고 5 사이에 있는 수 중에 집어넣기 좋은 수는 어쩔 수 없어. 누가 만만해? 4.5 정도가 만만한 거예요. 하지만 이 양옆으로 가면 이렇게 수가 많은데 굳이 6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지. 넣으려면 과감하게 100만 이런 거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6을 넣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 6 더하기 3 9니까는 양수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예 100만을 넣어버리잖아. 100만 더하기 3은 양수, 100만 빼기 1도 양수, 100만 빼기 4도 양수, 100만 빼기 5도 양수. 그냥 나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는 누구 집어넣으면 참 좋겠다? 마이너스 100만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5보다 큰 수 100만 100만 돌이 알지? 너희들 건전지 광고 본 적 있어? 100만 하나 100만 돌 본 적 없어? 한 명도 없어? 100만 하나 100만 돌 건전지가 막 이렇게 막
이 푸시업 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늙은 거였어. 너희들 그 광고도 못 보고 자랐구나. 미안해. 그래 선생님이 좀 늙었다. 너희들 몇 년생이냐? 2000년도에 태어났니? 아 그렇구나. 2000년도. 선생님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76년생이에요. 좀 많이 늙었어요. 근데 어쨌든 대학교에 딱 이제 갔잖아. 가서 대학을 다니다가 선생님이 연대를 다니다가 그 후에 이제 서울대를 갔어요. 그때는 학번이 이제 99학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린애들하고 같이 이제 동기가 된 거지. 그런데 한 여학생이 있었어. 외고를 서울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친구들이 고3인 시기에 서울대를 온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80년생인 거야.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난 이러니까 80년도에요. 이래서 딱 들었던 생각이 매일 막 몇 년도에 태어났어 이러면 다 70년대 얘기만 듣다가 처음으로 80년도에 태어났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인 거야. 80년대에도 인간이 태어났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대학 졸업도 못하고 죽었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서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었거든. 되게 고상한 친구였어요. 얼굴도 이름도 이나라는 친구였는데 이나라는 여학생이었어요. 학년도 되게 어리잖아. 고등학교 3학년 나이 또래 이제 서울대를 왔으니까. 근데 막 얼굴도 하얗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런 친구 알아? 너무 이쁘게 생겨서 남자들이 접근을 감히 못하는 그 정도의 그 미모를 가진 친구였어요. 그리고 취미도 엄청 고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오늘은 그림을 집에 가서 그리려고 교수님이 집으로 오신댔어요. 막 이런 친구였거든. 집에 가서 이제 그림을 뭔가 배우는데 대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걔를 지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강남에 살던 스카이캐슬이 갑자기 생각나네. 뭐 그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분위기가 풍기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다가 학교를 오랜만에 갔더니까 죽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보니까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 위에 언니하고 걔가 죽고 초등학교 5학년 남동생 한 명 겨우 살아남았다. 뭐 이런 슬픈 얘기를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피지도 못하고 걔는 아마 연애도 한 번도 못했을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남자들이 찔러보지도 못했던 친구 중에 하나라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은 너무 고상하게 그림 같은 거 막 그리고 있지 말고 연애하고요. 그냥 활달하게 즐겁게 마구 사세요. 선생님 또 기억에 나는 게 이런 거 있어. 선생님 이제 연대 다니다가 열심히 다시 1년 동안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서울로 오는 거야. 학교를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비행기를 이제 타고 오는데 좀 옛날이잖아. 프로펠러 비행기였어요. 프로펠러 비행기는 여러분이 요즘에 타는 비행기랑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난기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1m씩 떨어지는 거야. 앉아있는데 훅 떨어지는 거야. 비행기가 막 이러다가 훅 떨어지는 거야. 기류를 잘못 만나서 기압이 안 맞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한 10분 정도를 난기류에서 툭 이러면서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 생각이 나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저 너무 못 놀았어요 그동안. 딱 1년만 열심히 놀게요. 1년 뒤에 데려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은 죽어라 공부하세요. 언제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 선생님 마음 같아서 고3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엔 재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대학교 갈 때까지.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에 가면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연애도 열심히 하고요,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요, 클럽도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미팅도 죽어라 하세요. 선생님은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한 번 더 태어날 기회가 있으면 목표가 이거예요. 미팅 100번 하다 죽겠다예요.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봐서 못 해본 건 되게 후회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할 거 진짜 시간 쪼개가면서 놀고 쪼개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지금은 우선 그렇게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공부를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자. 100만 대입했어요. 100만 더하기 3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100만 빼기 1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100만 빼기 4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100만 빼기 5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플러스 x 마이너스 x. 어머, 동류양 x는 2x가 있네. 3에다 마이너스 1 하면 2지요. 2에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 나오는데 플러스 5가 보이므로 플러스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5번 영역 있는데 이 중에 선생님이 하나를 더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몇 번 해줄까? 3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 4 사이. 자, x는 1 이상 3 미만. 예,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방식에 맞춰서 이쪽에 등호를 붙여주고 이쪽에 등호를 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4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수 누가 있을까? 2. 뭐 3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작은 수 좋아해요. 2. 그래. 지금부터 x자리에 2 넣어봐야지. 2 더하기 3은 양수. 그럼 그냥 나옵니다. 2 빼기 1은 양수. 그냥 나옵니다. 2 빼기 4는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2 빼기 5는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건 주어지는 거 아니구나. 죄송해요. 플러스 x에서 2x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숫자 계산합니다. 3에다 마이너스 1 하면 2, 2에다가 4 하면 6, 6 빼기 5는 1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2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자, 선생님은 칠판을 풀어놓을게요. 여러분이 풀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분은 칠판에 있는 내용과 계산했으면 답만 맞춰보셔도 상관없겠죠? 답이 맞으면 맞는 거고 답이 틀리면 중간에 틀린 풀이가 있겠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분류해보니까 어때? 좋아, 싫어? 싫어요. 분류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너무 여백을 많이 차지하고 연필심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서 어떤 개념을 배울 거냐면요. 4페이지에서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분류를 해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분류를 피할 수만 있다면
분류 없이 풀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절대값 기호가 붙은 1차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안타깝지만 분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분류로 풀도록 하겠다요. 자, 뭐하고 뭐로 분류해야 돼? 불러 시작! 마이너스 2와 3으로 분류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 x가 3 이상인 경우 100만 대입하면 양수, 100만 대입하면 양수 나오네요. 그래서 요식 풀면 2x-1은 7, 2x는 8, x는 4 나와요. 그럼 4가 답인가? 아닙니다.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를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통 범위 구하니까 x는 4밖에 없죠? 공통 범위라는 건 x가 3 이상이다와 x가 4이다라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공통 범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 x자리에 몇 대입하면 참 좋겠다? 0. 0 더하기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0 빼기 3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라고 나오지. 자,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풀이를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이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더하기 x, 마이너스 x, 5는 7? 이거 뭐지? 이거는 치랑 같지 않으니까 아씨 x는 해가 없어. 해가 없으니까 불능이라 써줘야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서술형 평가라면 요거까지 보여주시면 좋아요. 얘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예법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요. 1-1x는 상수항 정리하면 2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0 곱하기 x는 2.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는 0분의 2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요 정도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x는 0분의 2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능, 즉 해가 없어요. 해가 없을 땐 전범위하고 공통범위 따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따지고 있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00만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야 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넘어가면 6 되네요. x는 마이너스 3 되네요. 그러므로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 구하면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러므로 답 내면 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답 불러 시작! x는 4 혹은 x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어때요? 아이씨, 그래 풀 수는 있다 내가. 근데 욕 나온다. 맞죠? 너무 길어요. 1차 방정식 하나 푸는데 이 난리를 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건 슬픔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뭐다? 되도록이면 분류 없이 풀 수만 있다면 풀어보자 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비슷해 보이지만 옆에 있는 문제 얘는요 분류 없이 풀 수 있어요. 어떤 구조로 바꿔놓으면 분류 없이 풀 수 있는 구조가 될까? 시작! 절대값 x-3은 절대값 4-x. 우리 아까 이런 구조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무슨 개념이었어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 얘 풀면 어떻게 된댔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했죠. 그래, 얘는 x-3은 그냥 4-x가 될 수도 있고 x-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x가 될 수도 있어.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는 2분의 7 이렇게 풀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는 거라고 가르쳤어? 1-1 x는 마이너스 1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우리 식으로 말하면 x는 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뭐다? 불능이다.
그러므로 이 녀석의 답은 뭐라고 내시면 되겠습니까? x는 2분의 7만 답으로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를 굳이 써줄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 어때? 분류보다는 안 쓰는 게 훨씬 편하죠.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밑에 있는 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두 문제 분류하지 않고 풀어보세요. 동주행 다 풀었어요? 답 좀 들어볼까? 자, 앞에 뒤에 두 문제 있죠? 뒤에 있는 문제의 답이 듣고 싶어요. 뒤에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선생님은 첫 번째 문제의 답보단 뒤에 있는 문제의 답이 듣고 싶어요. 현수군 답 뭐 나왔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데. 답? 똑같은데 왜 흔들었지? 난 또 다른 답이 있을 줄 알고 틀렸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한테 시킨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절대값 x-2는 3. 그 얘기는 x-2 자리에 3이 들어가도 되고 x-2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도 되므로 x는 5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구나. 앞에 있는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요,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는요, x 값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변수가 나올 때는요, 조금 다른 걸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변수가 나올 때는요, 분류로 풀거나, 근데 우리 분류 싫어하잖아. 그래서 분류를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보세요. x-1은 2x 플러스 4가 되거나 혹은 x-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된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라고 해서 답이 나왔지. 반드시 변수일 때는요, 확인 사살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다 직접 놓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6에 절대값 붙으면 6이네. 마이너스 5 넣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게 되면 2는 2라고 제대로 나오네요. 그러므로 얘는 답이다 라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하지만 더 좋은 거, 서술형 평가라면 얘는 어떻게 푸는 게 나아? 분류해서 푸는 게 나아요. 이건 일종의 편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분류 없이 푸는 편법인데 이 편법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상수일 땐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만 변수일 때는 반드시 요런 점이 있다라는 주의사항을 좀 알아야 된다예요.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디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소수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